안녕하세요. 자유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무역전쟁 미니딜, 중국 승 트럼프 패, 결국은 트럼프 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번 10월 무역전쟁 미니딜이 중국의 승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승리가 맞는지, 과연 트럼프의 패배가 맞는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기의 관심사가 된 미중 무역 협상입니다. 자, 미중 무역 협상에 전 세계 증시가 울고 웃고 있습니다. 자, 오랫동안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서 시장에는 피로감이 누적돼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월 무역 협상은 높은 기대치가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딜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 그리고 나서 조그마한 결과물, 스몰 딜이라고 말하기도 애매한 미니 딜이라는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국내외 언론들은 중국의 승리, 트럼프의 패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해외 언론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내 언론들이 다 베껴서 쓴 것이겠죠. 자, 그러면 왜 패배라고 했나? 자, 미국은 그동안 줄곧 빅딜을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스몰딜도 아닌 미니딜이라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의심받는 트럼프 거래 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쓰면서 미니딜에 그친 미중 무역 협상, 미국에서도 반발하는 시리아 철군, 불안한 북핵 협상, 이런저런 이야기를 갖다 붙이면서 트럼프를 깎아내리고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 그리고 블룸버그 등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양보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면서, 자, 우리나라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5개월이나 끌었던 미중 전쟁이 1단계 합의가 이제서야 됐는데, 자, 시진핑의 승리다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는데요. 미국은 얻은 것이 별로 없다라는 식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 딜이 1단계 합의라면은 작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트럼프가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트럼프에 대한 비난조의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의 승리라고 많은 언론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상 중국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좋아서 표정 관리가 아니라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중국 스스로도 인식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웃지 못할 상태다라는 거죠. 그런데 외부에서 중국 잘 됐다고 떠드니까 그런가 하면서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미중 무역 협상에 진짜 득실을 한번 따져봐야 될 겁니다. 월스트리트에서는 중국의 완벽한 승리, 파이낸셜 타임에서는 시간은 이제 중국 편, 블룸버그에서는 미국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전하면서 미국의 사실상 패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협상 결과를 보면요. 자, 첫 번째로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을 연기했습니다. 자, 원래 10월 15일부터 발효되기로 돼 있었는데, 자, 연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미국이 이렇게 연기를 해줬으니까 중국에서도 뭘 한 가지 내놔야겠죠. 그래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규모를 기존의 80억 달러에서 약 400에서 500억 달러 수준까지 증대하겠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있었는데요. 중국이 위안화 절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 이전 문제, 지식재산권, 금융개방 문제 등은 서로 이견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농산물은 추가적으로 또 협상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두 가지는 확실한 것이고 나머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 미니딜이라고 할 만한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 두 가지를 두고 우리가 중국의 승리가 맞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지금 중국도 어리둥절하고 있는 거죠. 자, 중국의 주요 매체들은 미중 무역 협상 결과를 전혀 보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이징에서는 아직도 불확실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자, 중국이 생각해봐도 잘한 협상인가라는 게 의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언론과 미국 언론들이 중국이 잘했다라고 떠들고 있다는 거,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득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의 중국산 수입품 관세율 인상 문제인데요. 과연 누가 이득인가? 자, 중국이 이득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과연 그런 것인가를 한번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상황을 바꿔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집 앞에 도로 통행료가 기존에 5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한 달 뒤부터 도로 통행료를 1000원으로 올린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도로를 이용하던 동네 주민들이 자, 요즘 살기가 어려운데 왜 2배나 올리냐라고 하면서 도로공사에 항의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도로공사에서는 그러면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리고 협상을 했는데 협상 결과 500원으로 유지가 되기로 한 겁니다. 자, 금액을 올리지 않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누가 이득이고 과연 누가 손해일까요? 결론은 아무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이익을 보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계속해서 500원을 내는 것이고 도로공사도 기존처럼 500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득을 본 것도 아니고 아무도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기존의 관세가 이만큼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계속 미국이 부과를 하던 겁니다. 그런데 10월 15일부터 이만큼 흰색 부분만큼 관세를 추가하겠다고 언급을 했다가 아니야 밀어줄게 라고 하면서 다시 취소를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관세가 없어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현상 유지가 계속된 거고 미국도 현상 유지가 계속된 겁니다. 그냥 시간만 뒤로 밀렸을 뿐이죠. 돈을 더 내야 되는 게 조금 더 유예됐을 뿐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 관세 인상 연기한 것은 결국에는 아무도 손해나 이익을 보지 않은 문제인데, 자, 이것을 두고 언론에서는 중국이 관세를 두드려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미국도 이것을 빌미로 연장을 해 줄게라고 말하고 연장해 줌으로써 중국으로부터 태도 변화를 받아냈습니다. 자, 바로 그 태도 변화가 중국의 농산물 구매량 증가인데요. 기존에 80억 달러 수준, 10조 원 수준이었는데요. 자, 그것을 400에서 500억 달러, 약 5, 60조 수준으로 지금 늘려서 수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누가 돈을 더 쓰고 누가 돈을 더 벌었는가? 중국이 기존보다 농산물을 더 많이 사면서 돈을 5배 이상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미국은 그렇다면은 기존보다 더 많이 팔아먹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돈을 벌었습니까? 미국이 돈을 벌었죠. 물론 이 농산물 문제는 중국도 득이 되니까 농산물 구매를 그만큼 많이 하는 겁니다. 어차피 중국은 농산물을 구매해야 되는데 선심 쓰듯이 농산물을 많이 구매하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중국이 돈을 더 많이 쓰고 미국은 잃은 게 없다는 거죠. 자, 결국은 따져봤을 때, 자, 1번, 관세 인상 연기는 아무도 손해 이익을 보지 않았다. 두 번째, 농산물 구매량을 늘린다고 했다. 결국에는 미국이 좀 더 이득입니다. 왜? 협상 결과 미국은 농산물을 더 많이 팔아서 트럼프가 미국 농민들에 대한 체면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된 거죠. 물론 중국 입장에서도 무역수지 흑자폭을 좀 줄이면서 환율 조작국 해제를 요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키는 미국이 쥐고 있고 미국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이 된 듯하다는 게 결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몇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요. 미국 언론들이 과연 그렇다면 바보인가? 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도 미국은 손해본 게 없는데 왜 트럼프의 패배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리고 중국은 왜 그렇게 농산물을 많이 살 수밖에 없는가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두 가지를 한번 짚어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답해보자. 미국 언론들이 바보인가? 왜 트럼프의 패배라고 했을까? 저의 그냥 단순한 생각입니다. 뇌피셜인데요. 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로 큰 이벤트를 기대했을 겁니다. 지금 세계 경제가 나락으로 빠지고 있고 미국 경제도 안 좋다는 신호음이 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협상에서 뭔가 중국에게 큰 것을 내어주고 중국도 큰 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거다라고 많은 기대가 있었는데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미니딜이 나왔다는 거죠. 기대에 못 미친 것에 대한 언론들의 비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를 깎아내리면서 빨리 추가적으로 더 협상을 해서 자, 시장을 더 살려라, 더 좋은 거를 내놔라, 이렇게 협상을 독촉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난에 앞장선 언론들의 정치적 성향을 참고하면 이런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 미국의 국익을 위한 연막 작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과연 이 언론들이 이렇게 미국의 국익, 트럼프를 위해서 이렇게 연막 작전을 써줬을까는 약간의 의심이 들긴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가능성으로서 한번 염두에 볼 필요는 있습니다. 중국을 마구마구 띄워줍니다. 자, 그러면 중국이 정말 우리가 잘한 건가? 중국이 잘한 건가? 라는 착각이 들게 해서 자,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협상된 듯 착각을
협약을 하고 미국이 뒤에서 이익을 챙겨간다는 거죠. 소위 중국 바보 만들기 작전이라는 건데, 자, 중국도 사실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갈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황.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추가 협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트럼프의 작전에 속아 넘어갔거나 트럼프를 싫어하거나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요. 자, 사실 1번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트럼프가 중국보다 덜 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트럼프는 내년에 대통령 재선에 성공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일단 민주당 측에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되었던 바이든이 지금 사실상 대선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과거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에 적수가 없고 여러 가지 면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충분히 재선 가능한 그 정도의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시간이 1년 정도 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트럼프가 재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트럼프가 재선을 할 경우에 트럼프가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으로부터 약 5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 사이에 중국을 지속적으로 압박할 수가 있겠는데 중국은 이 5년이라는 시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자,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지금 중국의 상황으로는 미국이 빡세게 압박을 하면은 뭐 1, 2년 내에도 항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가 왜 이렇게 질질 끌면서 지금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는가? 트럼프는 지금 최대한 이벤트 효과를 길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 트럼프의 지금 1차적 목표는 11월 대선입니다. 아직 1년 넘게 남아있기 때문에 협상을 빨리 마무리 지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이벤트 효과를 최대한 길게 가져가고 싶은 사람은 오히려 트럼프지 중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은 왜 농산물을 그렇게 많이 사들였나? 중국이 바보인가? 자, 이 부분은 팩트에 기반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중국은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충분한 식량을 공급할 수 있는 국가는 미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대체지로 브라질이나 동유럽이 언급되고 있는데 미국을 완전하게 대체할 수 없다는 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일단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초 춘절이 있는 데까지 돼지고기가 폭등을 막아야 되는 의무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ASF로 인해서 돼지고기 값이 폭등하고 있는데,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청정 지역이 바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산 돼지고기를 수입하고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중국의 입장, 자, 이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중국에서는 돼지고기가 상당히 중요한 음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으로서도 돼지고기 사육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많이 새끼를 치고 사육을 하기 위해서는 사료도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사료를 구매해서 돼지고기 사육에 쓰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어쨌든 중국은 소비자 물가 상승을 억제해야 되는 의무를 띠고 있다는 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 미국의 환심을 사야만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해제가 될 수가 있고 경기 침체를 막기가 수월합니다. 자, 지금 미국은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고 중국은 내심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일부 완화를 해주기를 바랬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기업 제재 해제 그리고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수출이 잘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무역 전쟁으로 해서 이런 게 잘 되지 않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 중국은 지금 내부적으로 부채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걸 또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당국은 지금 부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부채 문제는 기업과 가게 모두 포함이 되는 문제입니다. 자, 특히 최근에 나온 신문 기사인데요. 자, 중국 자동차사 4곳이 연내 파산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수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아지면서 중국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과연 이런 사태들이 나중에 어떻게 연결될지도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은 정직하다라는 타이틀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10월 무역협상의 결과는 어떠한가? 과연 누가 승리자인가? 자, 시장에 물어보면 답은 나옵니다. 자, 미국 주식시장이 하락한다면,
미국에 불리한 결과이거나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겠죠. 자, 현재까지는 미국 주식시장이 협상 뒤에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불리한 결과는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물론 지금 지속적으로 경고음이 들려오면서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지켜보면 되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트럼프가 어떻게 행동할지도 한번 지켜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이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은 오히려 중국입니다. 트럼프에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천천히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이 안달이 나서 트럼프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습니다. 빨리 협상을 하라고 말이죠. 그래야지 주식시장이 오르고 세계 경기가 좋아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는 여기에 대해서 파월에게 윽박을 지르고 있는 형국이죠. 빨리 금리를 내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연준이 최근에 액션을 취했다는 점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10월 연말이 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자, 생각해 볼 문제까지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중국은 또 다른 뭔가를 내주어야 된다. 그래야지 관세를 또 연기할 수 있다. 관세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되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또 미국과 협상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내어주어야지 관세를 연기하거나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농산물 수입을 안 하면은 중국 인민들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치솟는다는 거 허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내부적으로 홍콩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신장 위구르 지역에 대한 또 이야기도 거론되면서 지금 약한 고리로서 작용을 하고 있죠. 그 외에도 중국은 경제적으로도 약간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점 이런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시장을 어루고 달래면서 자, 적어도 내년 봄까지는 이런 식으로 흔들리면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트럼프는 한 방에 좋은 걸 주지 않습니다. 자, 트럼프는 시간을 잘 활용할 줄 아는 협상가이기 때문에 자, 시장을 잘 달래면서 내년 봄까지는 자, 이벤트를 최대한 길게 질질 끌고 가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과 트럼프의 입에서만 뭔가를 취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쪽에서도 열심히 투자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오늘은 생각해 볼 문제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무역 협상과 관련지어서 다음에 한번 이야기해 볼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우디가 이란 유조선에 미사일 2발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터키의 크루드족 공격을 두고 경제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에콰도르가 오펙에서 탈퇴를 했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동 정세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석유 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득이고 자, 이것이 미중 무역 협상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0월 미니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